이 영상은 전라남도교육청 감사 업무팀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학사 분야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감사 업무 길라잡이 책자에 있는 내용과 감사 업무에서 발생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 학교규칙,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 네 가지 영역의 규정 개정이 소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료 및 입학금 부분입니다.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실시 대상이 되면서 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과 관련된 단어는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학생생활 규정 예시안 및 개정 공고사항을 단위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학교규칙 재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8에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 그리고 교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인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때 9인이 기준이라면 학생 3명, 교원 3명, 학부모 대표 3명이 포함이 됩니다. 학교규칙 재개정 절차에서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렴 절차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겠죠. 주의할 점은 학생 수가 전체 위원회 구성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원의 수가 학생의 수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고요. 교원의 수가 학생 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공문 안내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규칙 개정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학교가 있었고요. 구성이 되었지만 학생 수가 3분의 1을 만족하지 않는 학교도 소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재개정 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수렴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내용들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2020년도 5월에 단위학교로 발송한 학생생활 규정 예시안 및 개정 공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규칙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교복 착용 시기부터 학교 규칙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까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복 착용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복 착용 시기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학교 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바지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치마를 입을 것인지 여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꼭 포함이 되고 명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의사항 및 복장 관련된 미개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복, 춘추복, 하복을 계절별로 지정한 사례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삭제해 주시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두 번째로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규칙에서 불명확하고 학생 또는 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학생 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학생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선 징계 기준이 있다면 이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신분, 학생답게, 학생다운 모범적, 품행의 방장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불명확하죠. 따라서 이런 단어들을 삭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미개정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의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작용한다. 학생의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이란 게 과연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까요? 네, 불명확합니다.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의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신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학생의 부적당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학교의 명예,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계속해서 미개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 불견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최근 학생 간 이성교제가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된 내용들은 모두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삭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시고요.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계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권위주의적인 징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내용에 대한 삭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락실 등 학생 출입 금지 장소의 출입, 공락금 및 공과금이 유용한 학생, 이런 단어들이 사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삭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시험을 거부한 학생, 특히 시험을 거부한 학생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 규칙에서 시험을 거부한 학생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각급 학교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결 관련 용어 부분인데요. 이제는 무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단결과, 무단조퇴라는 단어를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징계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대표적인 학교 징계 사례로 학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그리고 퇴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출석 정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를 학생 징계로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퇴학 처분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개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규칙에 출석 정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사례가 있었고요. 출석 정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징계 기준표에서 이 출석 정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개정 사례입니다. 보시는 표에 출석 정지가 징계 내용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출석 정지 어디 갔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현재 개정이 되어서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사항과 일반 생활교육사항을 구분하여 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과 같은 징계 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학교 규칙에서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 변경이 된 학교 규칙을 정보 공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 규칙은 매년 1년에 1회 이상 공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변경이 없다 혹은 개정이 없다 해서 이런 공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신규 공시를
해 주셔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 반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학교에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에서 최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교원의 위원은 위원회 전체 인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위학교에서 구성 인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7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였으나 구성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해당 교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만 학생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학생에 대한 선도는 구선도위원회, 현재는 생활교육위원회로 불리고 있죠. 이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선도를 심의를 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사 분야 감사 업무에서 발생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제가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과 예시는 감사 업무 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꼭 확인하셔서 단위학교에서 감사를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화이팅!